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이네요. 요즘 어떠십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여기저기 들어가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을 하겠다, 공동교섭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나중에 합당을 전제로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니, 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화두를 던져드렸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사이 중간에 이제 우리 당 바로 옆에 바른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있고, 그 다음 민주당이 있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따지면.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부 다 내부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는 범보수 우파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친정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네. 일부 분들은 속칭 자강파라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갔는데 어디 거기 또 들어가냐. 그리고 네. 우리가 커져서 최종적으로 오히려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강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원심력이 있는 거고, 국민의당 내부에는 뭐냐면 뭔가 새정치를 얘기했던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보수를 좀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네. 거기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세력과 여전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주의의 현실 정치에 접목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호남을 바탕으로 한 그분들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랑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생각하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안철수나 김성식 등을 포함한 이런 약간 개혁파들은 거기에 가버리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심력이 끊임없이 발동을 하면서 일부 국민의당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결국 갈 거고, 그리고 바른정당 세력의 일부는 적지 않은 세력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올 거니까 양쪽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쪽에 이 사람들이 남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라 그러면 결국은 바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은 바른정당이 둘로 쪼개지니까, 쪼개질 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는 잔류파인 자주파와 국민의당의 통합인 공동교섭단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상당한 정치인들이 결국 민주당으로 가고, 남은 사람들, 그분들이 남아서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요? 그냥 민주당만 두고요. 나머지 당이 다 합치는 거예요. 우리 당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국민의당의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 왜 자꾸 호남하고 나누세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요, 우리 당으로 들어올 생각보다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안으면 되죠.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꾸 호남하고 이렇게 선 나누게 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분들을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당 안에서 네. 호남을 키워달라. 네네. 그러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유채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지금은 네. 많은 정치를 속칭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오시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원내당의 위원장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네. 호남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네. 우리 당에 와서 이 불모진 호남을 키워달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되게 좋은 생각 아닌가요? 우리 네. 당의 호남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힘듭니다. 당신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당의 호남을 키워주십시오 하면 더 좋은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통합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개구리가 개구리 깨지 모여 있으면 그건 통합이 아니죠. 그건 깨구리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저기 옆에 도룡뇽 마을에도 놀러 가고 네. 같이 어울려가지고 파충류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넓어 보이는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야, 너희들한테 오히려 당 정권을 줄 테니까 안철수 대표, 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사람들 와,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요. 아니 안철수 대표는 안 놔도 되고요. 네네. 그 호남권 호남권. 싹 다. 예. 싹 다 오세요. 우리 당에서 정말 이 호남을 키워주세요. 저는 진짜 호남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키워야 하냐면요. 그게 바로 경기도 그리고 서울로 바로 밑에 돼서 올라온다는 거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을 자꾸 배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당에도 분명히 호남 기반적인 당협위원장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아우르자는 거예요. 전 그게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채부께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한번 제시해 보면은 의외로 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U-연합이 통합됐던 게요. 네.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쉬운 일 아니죠. 그 나라 이게 가짜 막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가치, 돈 가치가 굉장히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었어요. 물론 삐끄덕거리기도 하고 힘들다고도 하지만 EU라는 그 한 공간에서 법도 같이 만들고 그래도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굴러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을 끌어안는 그걸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의견이신데 이제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5.18 부분에 대해서 제가 5.18 부분을요 모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유공자라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공개하자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방심위에 올라갔대요. 그렇다 그러대요. 그게 왜 방심위에 올라갈 내용이죠?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양쪽의 편향들이 존재를 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고 이제 폄하하고 격하하려는 어떤 시도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5.18과 관련되어져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 뭔가 5.18을 성역화하면서 마치 거기에 뭔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5.18은 신성한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방식의 어떤 태도 역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양 끝단의 어떤 극단적인 이런 태도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파 세력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입장이나 태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되어져야만 말씀하신 어떤 국민의당이 오히려 대거 우리 당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5월 18일 그 민주화 운동이 있기 이전에 호남 지역은 다른 영남, 충청 등과 비교를 해볼 때 그 정당 지지가 특별하게 편중되거나 또는 보수나 진보의 편중이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비슷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사건이 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쏠려버린 거죠. 모든 민심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엔티로서 또 영남도 한쪽으로 몰려버렸어요. 결국 그게 선 나누기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저는 한 번은 아파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요. 반창고를 발라서 덮어놓으면 겉으로 볼 땐 그냥 깨끗해요. 물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반창고를 떼봤을 때 안이 정신없이 골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미봉책이 아닌지 더 끄집어내서 더 철저하게 아프지만 그 부위 환부를 끄집어내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래서 원인을 본 뒤에 골마가는 그 부분을 치료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더 설명하기가 좀 지금은 그러니까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한 뒤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가겠습니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그게 있대요. 그런데요. 국정감사를 시작하니까요. 지금 현재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다시 연장하기 전날에 네네. 캐비넷에서 뭐 나온 거 아세요? 그렇죠. 청와대 캐비넷에서 세월호 문건이 발견됐는데 최초 보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이더라. 근데 단장님, 네. 단장님은 서랍에 모든 걸 다 쌓아두고 정근 가세요? 아니, 그래 좀 이상해요. 그건 뭐. 아니, 그 단장님 진짜 어떡하세요? 어디 다른 사무실 옮길 때 단장님 서랍에 다 뭐 물건 두고 가세요? 공직자가 이제 공직을 그만둘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하나는 중요 문서나 이런 거는 규정에 따라서 인수인계 작업을 철저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파쇄하거든요. 네. 사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자료들이 신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될 만한 자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자료를 사실 파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무슨 캐비넷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상한 거고. 안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왜요? 그래서요. 거기는 요술 램프 진이래요. 하나만 더 다오. 얘야. 그래,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그럼 진짜 그런 게 있었다 치잔 말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생각지도 않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야, 싹 다 조사해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민정수석실은 요번에 하고 다른데 안보 수석실은 나중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유, 우리 단장님이 또 뭘 모르시네. 인생은 찰나. 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을 꺼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싹 해서 모아놓은 다음에 요거를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뽑아 먹는 거고 산타클로스가 원래 저기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한꺼번에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건 뭐 상식한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그래서 예. 오늘 우리 홍 대표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냐. 예. 캐비넷에서 왜 하나씩 나오냐. 혹시라도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 있는 서류를 하나씩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 문서에 대한 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네. 과연 등재돼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발견되면 뒤늦게라도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가지고 아무도 안 따져요. 아니 근데 거기다 대통령 기록물로 안 넣고 슬쩍슬쩍 이렇게 자꾸 보여주는 거죠. 요번에 세월호 문건도 두 개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30분 미리 보고됐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지난달 20 며칠인가 발견됐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수정해서 고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 8월 10일인가 10월 10일인가 전후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시간 갭이 있는데 그럼 그때 또 발표를 하든지 이거 싹 모아놨다가 그죠?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기간 연장 전날에 이런 걸 싹 이렇게 발표를 하고 하니까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했다고 항변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과 다른 정당에서 볼 때는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꼼수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는요. 뭐 우리 땅을 국유화하자는 등 그리고 요즘요. 그분이요. 나이가 들어가시더니 정말 갑자기 이쁘게 말을 안 하세요. 저는요. 이쁜 말이 좋아요. 근데 요즘 너무 민망한 말을 자꾸 뱉으시는데 막말을 자꾸 하시면 그게 보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추미애 대표께서는요, 이쁜 말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시면 그것도 정부와 여당이 물타기다. 막말을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이 의심된다라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이쁜 말 아시죠? 한국어는 이쁜 말입니다. 자, 단장님 여기서 그만하죠? 네, 그러시죠. 제가 추미애 대표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아니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네. 호남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네. 우리 당에 와서 이 불모진 호남을 키워달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되게 좋은 생각 아닌가요? 우리 네. 당의 호남이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힘듭니다. 당신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당의 호남을 키워주십시오 하면 더 좋은 명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통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개구리가 개구리끼리 모여 있으면 그건 통합이 아니죠. 네. 그건 깨구리 마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저기 옆에 도롱뇽 마을에도 놀러 가고 네. 같이 어울려가지고 파충류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이렇게 뭔가 넓어 보이는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야 너희들한테 오히려 당 정권을 줄 테니까 안철수 대표 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 사람들 와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요. 아니 안철수 대표는 안 놔도 되고요. 네네. 그 호남권 호남권 싹 다. 예 싹 다 오세요. 우리 당에서 정말 이 호남을 키워.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호남을 바탕으로 한 그분들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랑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생각하면 민주당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안철수나 김성식 등을 포함한 이런 약간 개혁파들은 거기에 가버리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심력이 끊임없이 발동을 하면서 일부 국민의당 사람들은 민주당으로 결국 갈 거고, 그리고 바른정당 세력의 일부는 적지 않은 세력들이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올 거니까 양쪽에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쪽에 이 사람들이 남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라 그러면 결국은 바로 합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은 바른정당이 둘로 쪼개지니까 쪼개질 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는 잔류파인 자주파와 국민의당의 통합인 공동교섭단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다시 국민의당 안에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상당한 정치인들은 정당은 전부 다 내부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는 범보수 우파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친정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시고 네. 일부 분들은 속칭 자강파라 그래서 우리가 집 나갔는데 어디 거기 또 들어가냐. 그리고 네. 우리가 커져서 최종적으로 오히려 나중에 자유한국당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자강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원심력이 있는 거고 국민의당 내부에는 뭐냐면 이 뭔가 새 정치를 얘기했던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보수를 좀 지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네. 거기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세력과 여전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주의의 현실 정치에 접목되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원심력.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의 유여희입니다. 오늘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이네요. 요즘 어떠십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뭐 여기저기 들어가겠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통합을 하겠다, 뭐 공동교섭단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나중에 합당을 전제로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니, 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화두를 던져드렸는데요. 네. 지금 민주당과 우리 자유한국당 사이 중간에 이제 우리 당 바로 옆에 바른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있고 그 다음 민주당이 있잖아요. 순서를 이렇게 따지면.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과 발이 결국 민주당으로 가고 남은 사람들 그분들이 남아서 이런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요? 그냥 민주당만 두고요. 나머지 당이 다 합치는 거예요. 우리 당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국민의당의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 왜 자꾸 호남하고 아니, 나누세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은요, 우리 당으로 들어올 생각보다는 민주당으로 가려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안으면 되죠.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꾸 호남하고 이렇게 선 나누기 하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분들을 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당 안에서 네. 호남을 키워달라. 네네. 그러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유채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분들이 당연히 지금은 네. 많은 정치를 속칭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내부에서도 그분들이 오시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원내당의 위원장들이 반대.